도윤과 서아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부였어요. 도윤은 IT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피곤한 기색 없이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곤 했죠. 서아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은이를 돌보는 데 전념했어요. 지은이는 이제 5살, 유치원에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와서 엄마에게 자랑하곤 했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꽃 그림 그리는 법 가르쳐줬어. 하면서 작은 손으로 그림을 보여주면 서아는 웃으며 안아주었어요. 부부는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하루를 나누었어요. 도윤이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무리했어. 이제 좀 여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면 서아는 수고했어, 여보. 밥 먹자. 라고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주말 아침이면 도윤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고 서아가 잠에서 깨면 함께 브런치를 먹었어요. 지은이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아빠, 오늘 공원 갈까? 라고 물었고, 도윤은 그래, 지은이랑 산책하자. 라고 말하며 아이를 업고 나갔어요. 공원에서 지은이가 그네를 타며 웃는 모습을 보며 서아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정말 감사해. 서아의 말에 도윤은 나도 당신과 지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답했어요. 이웃 아줌마들은 서아를 만나면 도윤 씨처럼 착한 남편 없지. 부러워 라고 말하곤 했어요.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네, 운이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결혼 7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부는 자연스럽게 둘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여름 저녁,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 바람을 쐬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가 잠든 후 도윤이 서아야, 지은이 이제 유치원 다니니까 동생 하나 더 가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 생각했어. 가족이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부부는 건강 관리를 시작했어요. 도윤은 담배를 끊고 운동을 늘렸어요. 아기 위해 건강해야지 라고 말하며 매일 저녁 러닝머신을 탔어요. 서아는 영양제를 챙겨 먹고 산책을 더 자주 나갔어요. 지은이는 부모의 변화를 느끼고 엄마, 왜 매일 산책해? 라고 물었어요. 서아가 건강하려고 라고 대답하면 지은이는 나도 같이 라고 따라왔어요. 몇 달 후 서아의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입덧이 시작되자 서아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확인하니 2줄이 떴어요. 가슴이 터질 듯 기뻤어요. 서아는 바로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도윤은 회의 중이었지만 메시지를 보고 서둘러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오자 서아가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우리 부모가 또 돼 라고 속삭였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아야, 고마워. 정말 행복해. 도윤은 서아를 안고 키스했어요. 지은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웃으며 축하했어요. 그날 밤 부부는 불을 끄고 누워서 아기의 이름을 지어보았어요. 아들이면 민준, 딸이면 수민 어때? 도윤의 말에 서아가 좋아.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해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을 확인받았어요. 의사가 축하해요. 6주 차예요 라고 말하자 서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 돌아와 도윤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보며 우리 아기 이렇게 작아? 라고 놀라워했어요. 그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먼저
도윤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받자 도윤이 엄마, 서아가 임신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이고, 정말? 언제부터? 건강은 어때? 라고 연이어 물었어요. 도윤이 6주 됐어요. 서아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하자 어머니는 좋은 소식이구나. 주말에 올라와 라고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는 도윤아, 이제 더 책임감 있게 살아라 라고 조언하셨어요. 서아의 부모님께도 연락했어요. 서아가 엄마, 나 임신했어.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서아야. 언제 알았어? 입덧은 없어? 라고 걱정하며 물었어요. 서아가 어제 확인했어. 아직 가벼워. 라고 하자 어머니는 산후조리원 알아봐야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바로 실천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축하한다. 지은이 동생 생기는 거네.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주말 양가 부모님을 서울 집으로 초대했어요. 서아가 한식으로 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이 가득했어요. 모두 모이자 도윤이 부모님들, 우리 가족이 커져요. 라고 말하며 잔을 들었어요. 서아의 어머니가 서아야, 영양 잘 챙겨 먹어. 과일 많이 사줄게. 라고 하시자 도윤의 어머니가 맞아. 내가 과일 박스 보낼게. 라고 맞장구 쳤어요. 지은이는 어른들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나면 같이 놀아줄게. 라고 밝게 말했어요. 저녁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임신 초기 서아는 입덧으로 고생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스꺼워서 화장실로 달려가곤 했어요. 도윤은 그런 서아를 보며 미안해.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서아가 괜찮아.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 도윤은 오늘은 회사 늦게 갈게. 지은이 유치원 데려다 줄게. 라고 했어요. 도윤은 출근 전에 서아에게 죽을 끓여주었어요.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 거야. 도윤의 말에 서아는 고마워하며 먹었어요. 지은이는 엄마가 아픈 걸 보고 엄마, 동생 때문에 그래? 라고 물었어요. 서아가 응, 동생이 커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설명해 주자 지은이는 동생아, 엄마 아프게 하지 마. 라고 배에 대고 말했어요. 도윤은 아기 용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서아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아기 옷 코너에서 작은 옷들을 보며 이거 입히면 귀여울 것 같아. 도윤이 말하자 서아가 응, 파란색으로 사자. 라고 골랐어요. 기저귀, 젖병, 유모차까지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계산할 때 도윤이 이제 진짜 부모 되는 기분이야. 라고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 물건을 정리하며 서아가 고마워. 당신이라고 말했어요. 도윤은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을 위해? 라고 대답했어요. 산후조리원 예약도 일찍 했어요. 도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서울의 고급 산후조리원을 골랐어요. 여기 시설 좋아. 사우나도 있고 전문 간호사들이 돌봐준대. 도윤의 말에 서아가 비싸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도윤은 괜찮아. 당신 편히 쉬게 해줄게. 라고 안심시켰어요. 예약을 하러 직접 가서 방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침대와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이 인상적이었어요. 직원이 여기서 2주 머무르시면 회복에 좋아요. 라고 설명하자 서아는 네, 예약할게요. 라고 했어요. 서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가족의 일상이 더 밝아졌어요. 매일 저녁 도윤이 서아의 배를 만지며 아기야, 아빠 목소리 들려? 라고 말했어요. 서아는 그 손길에 행복을 느꼈어요. 지은이는 그림책을 읽으며 동생아, 이 책 읽어줄게. 라고 했어요. 이웃들도 서아를 만나면 임신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도윤의 핸드폰에
가끔 이상한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오랜만이야. 연락해. 도윤은 그 메시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지웠어요. 서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임신 3개월이 되자 초음파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병원에서 건강해요. 성별은 아직 모르지만 의사의 말에 도윤과 서아는 손을 꼭 잡았어요. 집에 돌아와 지은이에게 동생 심장 소리 들었어. 뚝뚝 뛰고 있더라. 라고 말하자 부부는 웃으며 다음에 같이 가자라고 약속했어요. 도윤은 회사 동료들에게도 소식을 알렸어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곧 아빠 돼요. 동료들이 축하해. 파티 열자라고 말했지만 도윤은 집에서 조용히 할게 라고 웃었어요. 서아는 임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노트에 오늘 입덧이 덜했어. 아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 라고 적었어요. 도윤이 그걸 보며 나중에 아기한테 보여주자 라고 말했어요. 부부는 함께 태교 음악을 들었어요. 클래식 멜로디가 흐르는 방에서 서아가 아기야, 이 음악 좋아? 라고 물었어요. 도윤은 좋아할 거야. 우리처럼 라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동생도 춤출까라고 웃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아는 코트를 새로 샀어요. 배가 나와서 기존 옷이 불편했어요. 쇼핑몰에서 도윤과 함께 고르다. 이게 따뜻할 것 같아. 서아의 말에 도윤이 사자. 추우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서아가 코트를 입어보니 도윤이 임산부 같아 라고 칭찬했어요. 서아는 웃으며 고마워 라고 안겼어요.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어요. 도윤은 출산 가방도 미리 챙겼어요. 병원 갈 때 필요할 거. 아내 옷, 세면도구, 아기 물티슈를 넣었어요. 서아가 당신 정말 세심해라고 말하자 도윤은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니까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나날 속에 도윤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싹트고 있었어요. 과거의 실수가 떠오르곤 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서아는 여전히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서아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12월 중순 눈이 살짝 내리는 아침에 서아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여보, 아파. 물이 터진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도윤은 잠옷 차림으로 벌떡 일어나 지금 병원 가자. 가방 챙겼어 라고 소리쳤어요. 지은이는 옆방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지만 도윤이 지은아, 할머니 댁에 가 있어. 엄마 아기 낳으러 가 라고 달래며 서둘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서아의 어머니가 바로 갈게 라고 하시자 도윤은 안도하며 서아를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 서아가 고통에 신음하며 빨리 아파 죽겠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도윤은 핸들을 꽉 쥐고 참아 곧 도착해. 사랑해 라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서아를 휠체어에 앉히고 바로 분만실로 데려갔어요. 도윤은 주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어요. 분만실에서 서아는 침대에 누워 진통을 견디고 있었어요. 도윤이 손을 잡아주며 숨 쉬어 서아야, 나 여기 있어 라고 속삭였어요. 서아의 이마에 땀이 흥건히 맺혔고 그녀는 이를 악물며 도윤아, 미안해, 너무 아파라고 했어요. 의사가 들어와 자궁경부가 5cm 열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라고 말했어요. 도윤은 물수건으로 서아의 얼굴을 닦아주며 당신 강해. 우리 아기 곧 볼 수 있어 라고 격려했어요. 시간이 흘러 진통이 심해지자 서아가 소리를 지르며 못해. 더 못 버틸 것 같아 라고 울부짖었어요. 도윤의 손이 서아의 손톱 자국으로 빨개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해. 힘내 라고 외쳤어요. 간호사 한 명이
남편분, 잘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며 도윤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드디어 분만 단계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이제 힘주세요. 머리가 보이네요. 라고 소리쳤어요. 서아는 온몸에 힘을 주며 밀어냈고 도윤은 그녀의 등을 받쳐주며 잘하고 있어. 거의 다 됐어. 라고 말했어요. 서아가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와, 그 소리에 도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의사가 아기를 들어올리며 건강한 남아예요. 축하드려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도윤이 아기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아기의 머리카락이 희끄무레한 금발이었고 눈을 뜨자 푸른 빛이 선명하게 빛났어요. 지은이처럼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외양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한 간호사가 이게 가능한가? 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한 명이 쉿, 조용히 라고 제지했어요. 의사가 헛기침을 하며 드문 일이지만 유전자 변이로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알비노나 다른 유전적 요인일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코는 높고 피부는 창백했어요. 가족 중 누구도 그런 특징이 없었어요. 도윤의 부모님은 전형적인 한국인 외모고 서아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윤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이게 내 아이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서아는 침대에 누워 헐떡이며 아기를 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려 하자 서아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 잠시만 라고 속삭였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서아를 내려다보았어요. 서아야.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아는 눈을 감고 울기만 했어요. 미안해. 도윤아. 그녀의 그 말에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의사가 분위기를 수습하려 일단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니 검사를 해보죠. 혈액형이나 DNA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방 안은 고요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간호사 한 명이 아기를 세척하러 데려가며 아기 잘생겼네요. 라고 어색하게 말했지만 나레모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짜듯 감쌌어요. 병원 복도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의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어때? 아기 봤어? 라고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아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도윤이 가까이 다가가 서아야, 솔직히 말해. 이 아이, 내 아이 맞아? 라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아는 고개를 돌려 도윤을 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와 후회가 스쳤어요. 도윤아, 하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기쁨이 아니라 혼란만 가져왔어요. 의사가 다시 들어와 산모님, 아기 안아보세요. 모유 수유 시작해야 해요. 라고 권유했어요. 서아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아기의 푸른 눈이 서아를 바라보았어요. 서아가 아가야. 라고 속삭이며 울었어요. 도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왜 이런 거지?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간호사들이 방을 나가자 도윤이 서아에게 다가가
지금 당장 말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다그쳤어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 과거에 실수가 있었어 라고 겨우 내뱉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도에서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아의 어머니가 서아야, 괜찮아? 라고 문을 두드렸어요. 도윤은 문을 열고 나가 아직 좀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어머니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아 옆에 앉았어요.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의 말에 서아가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는 무죄야라고 울며 대답했어요. 도윤은 아기를 다시 보았어요. 금발머리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게 점점 확실해졌어요. 침묵이 이어지다. 서아가 도윤아. 도윤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기를 신생아실로 옮겼어요. 도윤은 혼자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과거의 그 메시지들이 떠올랐어요. 서아의 비밀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지은이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아는 방에서 홀로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모든 게 내 탓이야. 그녀가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속삭였어요. 도윤이 돌아와 내일 DNA 검사하자. 그 다음에 이야기해.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병원 방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어요. 아기의 울음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아기가 신생아실로 옮겨진 후 도윤은 병원 방에서 서아를 지키며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서아가 지친 목소리로 도윤아, 집에 가서 쉬어. 지은이 기다릴 텐데 라고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여기 있을게. 내일 DNA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라고 대답했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들어와 검사 결과 나왔어요. 도윤 씨와 아기의 DNA가 일치하지 않아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제 말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서아는 베개를 끌어안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만 반복했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산후조리원으로 가자.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해.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은 고요했어요. 도윤이 운전대를 잡고 앞을 응시했지만 그의 손이 핸들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어요. 서아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산후조리원에 도착하자 직원이 환영해요. 방으로 안내할게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고급스러운 방에 들어서자 서아가 침대에 앉아 아기를 내려다보았어요. 아기의 금발머리가 부드럽게 빛났어요. 도윤은 짐을 내려놓고 지은이 데리러 부모님 댁에 갈게. 당신은 쉬어 라고 말한 후 나갔어요. 서아는 홀로 남아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이며 울자 서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어요. 도윤은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인 부부 금발 아기 가능성이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가 떴어요. 그는 차를 세우고 하나씩 읽었어요. 유전자 변이로 인한 알비노는 가능하지만 금발과 푸른 눈은 서양 유전자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 한 기사의 내용에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의학 사이트에서 한국인 부모의 아이가 자연적으로 금발이 될 확률은 0.0001% 미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윤은 머리를 쥐어짜며 이럴 수가. 서아가 중얼거렸어요.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문을 열고 도윤아, 아기 어때? 사진 보여줘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은 어색하게 아직 사진 없어요. 지은이 데리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은이가 달려와 아빠. 동생 어때? 라고 물었어요. 도윤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건강해. 곧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미소가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유전자 검사 해석을 검색하며 더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한 포럼에서 아시아인 부모의 아이가 서양 외모라면 거의 100% 외도 가능성이라는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산후조리원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어요. 서아가 아기를 재우고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서아야, 나 자료 봤어. 우리처럼 생긴 아이가 나올 확률 거의 없대. 라고 말했어요.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도윤아, 나 그날 밤이라고 입을 뗐어요. 도윤이 무슨 밤이라고 다그쳤어요. 서아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몇 달 전 여름 끝자락이었어요. 도윤과 서아가 저녁에 작은 다툼을 했어요. 도윤이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자 서아가 항상 늦네. 지은이랑 나만 기다려? 라고 툭 던졌어요. 도윤은 피곤한 목소리로 미안, 일이 많아 라고 대답했지만 서아는 항상 그 핑계야? 나도 지쳐 라고 소리를 높였어요. 도윤이 그만해. 내일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서아는 화가 나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좀 나가서 마실까? 친구가 좋아. 이태원 클럽 어때? 외국인 많아서 재미있을 거야. 라고 답했어요. 서아는 지은이를 재우고 여보, 친구 만나고 올게. 라고 말한 후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이태원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외국인들이 웃으며 지나다녔어요. 클럽에 도착하자 친구가 이미 와서 서아야. 여기 앉아. 칵테일 한 잔 어때? 라고 말했어요. 서아는 응. 오늘 좀 풀고 싶어 라고 대답하며 잔을 들었어요. 음악이 크게 울리고 사람들이 춤을 추었어요. 서아는 처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친구가 너 오늘 왜 그래? 남편이랑 싸웠어? 라고 물었어요. 서아가 응, 항상 바빠. 나 혼자 아이 키우는 기분이야. 라고 털어놓자 친구가 그럴 때 있지. 오늘은 신나게 놀자. 라고 말하며 또 잔을 권했어요. 서아는 춤추러 나갔어요. 몸을 흔들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러다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금발머리에 푸른 눈, 키가 크고 웃는 얼굴이 매력적이었어요. 안녕, 춤출래? 그는 영어로 말했지만 서아는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춤을 추다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남자가 이름이 뭐야? 난 마크야. 미국에서 왔어. 라고 말했어요. 서아는 서아야. 재미있네. 라고 대답했어요. 술이 더 들어가자 서아의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마크가 바깥 공기 쐬러 갈까? 라고 제안했어요. 서아는 친구에게 나 먼저 갈게. 라고 말하고 따라 나갔어요. 거리를 걷다 마크가 내 호텔 가까워. 커피 마실래? 라고 물었어요. 서아는 망설였지만 응. 조금만 이라고 말했어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
마크가 문을 닫고 서아를 끌어당겼어요. 서아는 안 돼. 나 결혼했어. 라고 중얼거렸지만 술 기운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크가 괜찮아. 한 번뿐이야. 라고 속삭이며 키스했어요. 서아의 머릿속에 도윤의 얼굴이 스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밤 그들은 관계를 가졌어요. 서아는 마크의 팔에 안겨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옆에 마크가 자고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오 마이 갓. 그녀는 옷을 주워 입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흘렀어요. 도윤아, 미안해. 이건 실수야. 서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하자 도윤이 출근하고 지은이가 유치원 간 후였어요. 서아는 샤워를 하고 모든 걸 지우려 애썼어요. 그날 이후 생리가 불규칙했지만 서아는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과 다시 관계를 가지며 이제 괜찮아. 아이는 도윤 거야 라고 자신을 속였어요.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도 그 밤을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기의 얼굴을 보니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산후조리원 방에서 서아가 그 이야기를 털어놓자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그 아이 아빠야?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아는 울며 그날 술에 취해서 실수였어 라고 말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고 방을 서성였어요. 그게 실수로 끝날 일인가? 우리 가족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아가 용서해 줄 수 없어? 아이는 라고 애원했어요. 도윤은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 줘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서아가 그런 짓을... 그는 벽에 기대 울음을 삼켰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지은이를 데리고 산후조리원에 왔어요. 지은이가 엄마, 동생 봐 라고 달려들었어요. 서아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지만 눈빛이 불안했어요. 도윤은 멀찍이 서서 아기를 보았어요. 이름 지을까? 민준이라고 했었지. 서아의 말에 도윤이 아직 결정하지 마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은이가 아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동생 머리 예뻐. 금색이야 라고 말했어요. 도윤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지은아, 집에 가자 라고 말하고 아이를 데려 나갔어요. 집에 돌아온 도윤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외도 후 이혼 절차를 검색했지만 바로 꺼버렸어요. 서아야. 왜? 그는 머리를 감싸고 울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서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기가 울 때마다 안아 올리며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산모님 식사하세요 라고 말하며 밥상을 가져왔어요. 서아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그 밤을 다시 떠올렸어요. 마크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 하지만 후회만 밀려왔어요.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도윤은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 도윤이 다시 왔어요. 서아야, 솔직히 말해. 그 남자랑 연락했어? 라고 물었어요. 서아가 아니, 그날 이후로 안 봤어. 이름만 알아 라고 대답했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믿을 수 있을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어요. 서아는 울며 이혼하지 마. 지은이 때문에라도 라고 애걸했어요. 도윤의 눈에 갈등이 스쳤어요. 생각해봐야 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산후조리원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며 서아는 모든 게 내 탓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아기의 푸른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가 도윤 씨, 아기 태어났다고? 축하해 라고 말하자 도윤은 네, 감사해요 라고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자료를 검색했어요. 유전자 변이 사례를 찾아봤지만 모두 서양 혼혈 경우뿐이었어요. 서아의 실수야.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퇴근 후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대신 공원에 앉았어요. 벤치에서 바람을 쐬며 우리 가족 끝난 건가 중얼거렸어요. 지은이가 전화로 아빠 언제 와? 동생 보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도윤은 곧 갈게 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서아는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마사지사가 편안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서아는 네 라고만 했어요. 마사지 중에 다시 그 밤이 떠올랐어요. 클럽의 음악 소리, 마크의 웃음, 호텔 방의 냄새. 왜 그랬을까? 도윤이랑 잘 지내고 있었는데. 서아의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어요. 저녁에 도윤이 왔어요. 서아야, 부모님들께 말할까? 라고 물었어요. 서아가 아직 기다려줘 라고 말했어요. 도윤은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처음으로 아기가 도윤의 손가락을 잡자 그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 내 새끼가 아니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서아가 도윤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도윤은 모르겠어. 하지만 지은이 생각해서 노력해 볼게.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서아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지다 서아의 옛 일기장을 찾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임신 전 날짜에 오늘 친구랑 나갔어. 재미있었지만 후회돼 라고 적힌 걸 봤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그날이구나. 그는 일기장을 던져버렸어요. 다음날 산후조리원에 가서 서아야, 그 남자 이름이 마크라고? 더 자세히 말해 라고 물었어요. 서아가 미국인 이태원에서 만났어. 그게 다야? 라고 대답했어요. 도윤은 찾아볼까? 파터니티 테스트나 라고 말했지만 서아가 하지마. 그냥 잊자 라고 울었어요. 도윤은 포기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이태원 클럽 외국인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산후조리원이 끝나갈 무렵 서아는 아기를 안고 집에 가자 라고 말했어요. 도윤이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어요. 지은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며 엄마, 동생 라고 소리쳤어요. 서아는 웃으며 지은아, 동생 민준이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부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서아가 도윤아, 사랑해. 다시 잘해보자 라고 속삭였어요. 도윤은 응, 노력할게 라고 말했지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서아의 비밀이 이제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아기의 울음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기가 울자 서아는 재빨리 안아 올려 등을 토닥였어요.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도윤은 매일 출근하며 서아를 피하려 애썼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지은이를 안고 놀아주고 아기 민준이를 힐끔 쳐다볼 뿐이었어요. 서아가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어도 도윤은 그냥 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서아는 그런 도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도윤아,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도윤은 TV만 바라보았어요. 밤이 되면 부부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했어요.
서아의 손이 도윤의 등을 스치려 하면 도윤은 몸을 움츠렸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커피를 타며 서아에게 말했어요. 서아야, DNA 검사 다시 하자. 병원에서 했던 거 말고 제대로 된 기관에서. 서아의 손이 떨렸어요. 이미 결과 나왔잖아. 왜 또? 그녀가 물었지만 도윤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확실히 해야 해. 나 혼자서 의심하며 살 수 없어. 도윤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같이 가자. 그날 오후 부부는 지은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검사 기관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서아가 도윤아, 결과가 나와도 우리 가족 지킬 수 있지? 라고 물었어요. 도윤은 대답 대신 라디오를 켰어요. 검사실에서 혈액을 채취할 때 도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라고 말하자 서아는 불안한 눈으로 도윤을 보았어요. 일주일 동안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도윤은 퇴근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검색했어요. 외도 후 대처법을 입력하며 기사를 읽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서아는 민준이를 돌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지은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으면 서아는 아니야. 먼지가 들어갔어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에 도윤이 민준이를 안아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자 서아가 따라 들어갔어요. 도윤아, 아이 좀 봐줘. 내 아들이야. 그녀의 말에 도윤이 내 아들? 아직 모르지.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서아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미안해. 그날만 아니었으면. 결과가 나오는 날 도윤이 먼저 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결과 나왔습니다. 도윤 씨와 아이의 혈연 관계 확률은 0%입니다. 그 목소리에 도윤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짜듯 감쌌어요. 서아가 부엌에서 나오다 그 광경을 보고 멈췄어요. 도윤아, 결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고 서아를 노려보았어요. 네가 한 짓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어요. 서아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도윤아, 제발. 용서해. 하지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용서? 6년을 속였어. 지은이랑 나를.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앉아 서아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지은이 나한테 줘.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내놔. 서아의 눈이 커졌어요. 안 돼. 지은이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가 울며 매달렸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선택한 거야. 그 남자랑 한밤 때문에. 서아는 무릎을 꿇고 제발 다시 생각해봐. 민준이도 네 새끼처럼 키울게 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민준, 그 아이 아빠는 그 미국인 관광객이잖아. 네가 말했어. 그의 말에 서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이혼 소장 작성 부탁해요. 자녀 양육권과 위자료 포함해서.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서류를 챙겨 법원으로 갔어요. 변호사가 위자료 액수는 5천만 원 정도로 잡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도윤이 더 올려. 정신적 고통이 크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소장이 접수되자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아, 정말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윤이 소장을 내밀며 임의했어. 이제 내 짐 챙겨 라고 말했어요. 서아는 소장을 보며 무너지듯 울었어요. 지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자 서아가 아이를 안고 지은아, 엄마랑 같이 갈까? 라고 물었지만
도윤이 지은이는 나랑 산다. 법원이 결정할 거야 라고 막았어요. 소식이 가족들에게 퍼지자 반응이 쏟아졌어요. 먼저 도윤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도윤아, 무슨 일이야? 서아가 왜? 라고 물었어요. 도윤이 서아가 외도했어요. 민준이 내 새끼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아이고 그럴 수가. 지은이 데리고 올라와 라고 울먹였어요. 아버지는 잘했어. 그런 여자랑 살지 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으로 서아의 부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서아가 울며 엄마, 도윤이가 이혼 소장 냈어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서아야,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우리 집에 오지 마. 얼굴 볼 면목 없어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실망이다. 스스로 해결해 라고 짧게 끊었어요. 서아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엄마, 아빠 라고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서아는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민준이 용품이 전부였어요. 도윤이 집 열쇠 놓고 가 라고 말하자 서아는 열쇠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지은이가 엄마 어디가? 라고 물으며 울었어요. 서아가 엄마 잠시 여행 갈게. 곧 돌아올게. 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았지만 도윤이 지은아 안방으로 가. 라고 데려갔어요. 서아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도윤아 미안해. 사랑했어. 그녀의 말에 도윤은 문을 닫았어요. 서아는 민준이를 안고 거리로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저렴한 원룸으로 향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됐어요. 판사가 양육권은 도윤 씨에게 위자료 7천만 원 지급이라고 판결했어요. 서아는 변호사 없이 홀로 앉아 있었어요. 판사님, 지은이 좀 봐야 해요. 그녀가 울며 말했지만 판사는 면접 교섭권은 월 2회 허용이라고만 했어요. 도윤은 법정을 나서며 안도했어요. 이제 끝났어. 그는 지은이를 안고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서아는 원룸으로 돌아와 민준이를 내려놓았어요. 아가야, 엄마가 키울게.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아의 삶은 급변했어요. 돈이 없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 선반을 정리하고 손님을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피곤했어요. 민준이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겼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서빙을 했어요. 커피 한 잔이요. 손님이 말하면 서아는 웃으며 네, 잠시만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혼혈에 데리고 사네. 남편 버리고 도망쳤대. 서아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이를 보러 갈 때마다 도윤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지은아, 엄마야. 지은이가 달려와 안기면 서아는 울며 엄마 보고 싶었어.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끝나면 도윤이 이제 가. 라고 말했어요. 민준이가 자라면서 서아의 고생은 더해졌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너 아빠 없어? 머리 왜 그래? 라고 놀리자 민준이가 울며 돌아왔어요. 서아는 아이를 안고 괜찮아. 엄마가 있어. 라고 달랬어요. 저녁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날만 아니었으면 중얼거렸어요.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은 여전히 외면했어요. 서아의 어머니가 한 번 전화해 서아야, 돈 좀 보내줄까? 라고 물었지만 서아는 아니, 혼자 할게. 라고 대답했어요. 밤에 민준이가 잠들면 서아는 사진, 앨범을 보며 울었어요. 도윤과 지은이의 사진이 가슴을 찔렀어요. 도윤은 지은이를 키우며 새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주말에 아이와 공원에 갔어요.
지은아, 아빠랑 놀자. 도윤의 말에 지은이가 엄마는? 라고 물으면 도윤은 엄마 바빠 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그랬어? 그는 베개를 끌어안고 잠들었어요. 지은이는 유치원에서 우리 집에 동생 없어졌어 라고 말하며 울곤 했어요. 도윤은 아이를 달래며 동생은 엄마랑 살아. 곧 볼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서아는 몇 년 후에도 여전히 힘들게 살았어요. 민준이가 학교에 가자 학비가 더 들었어요. 서아는 밤늦게까지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이 옷 언제 찾으러 오세요? 손님이 물으면 내일요라고 대답했어요. 거리에서 지은이를 우연히 만나면 서아는 멀찍이 서 지켜보았어요. 지은아, 건강하게 자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이가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 서아는 멀리 계셔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한밤의 실수가 모든 걸 앗아갔어요. 서아의 삶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물들었고 아이들의 마음에는 영원한 상처가 남았어요. 도윤은 재혼을 생각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서아, 잊을 수 있을까?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